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어,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방송을 올리면서 일주일 동안 쉬겠다 이렇게 짧게 방송을 하고 끝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제 영상은 뭐 제가 어떤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 입장에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과 그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이런 것 솔직히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예측을 해도. 그래서 그쪽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주 급하게 일주일 동안 쉬겠다고 선언을 하고 모두 정리를 해버렸었는데요. 손질해 버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어떤 공포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도박을 예를 들면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그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이제 포커 이런 걸 할때 그럴 때 어떤 도박 심리하고 이 주식 투자 심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돈을 이렇게 크게 확실하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배팅을 크게 쳤는데 져버렸을 경우에 그럴 때 이 순간적으로 멘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제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매매를 그날 제가 삼성 출판사였죠. 삼성 출판사를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하고 아기상호 관련주들을 샀는데 거꾸로 내려오면서 수익 보던 게 거꾸로 상당한 손실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어긋나면서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같은 주식시장의 공포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만 했고 방송까지 계속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불안정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마음을 다잡기도 벅찬데 그걸 방송으로까지 하게 되면 제 떨리는 목소리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격려는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격려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제 스스로가 어떤 방법 길을 잃어버렸는데 괜찮다 괜찮다 이런 위안은 물론 도움 감사하긴 하지만 답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하게 제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자기 스스로의 저한테의 어떤 비판 같은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봤을 때 이때 뼈저리게 뭔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놔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그게 이제 좀 강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봤을 때 가장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매는 계속 조금씩 했었습니다. 막 몰입해서 집중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팅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어제까지 이제 하면서 대충 이제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걸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닙니다. 그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강한 열병을 앓다가 열감기를 앓다가 조금 열이 내려가고
감기 뒤끝인 상황.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겠나 싶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그게 좀 많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사도 갑자기 확 매출이 떨어지고 또 뭐 다리도 좀 아프고 막 이래 되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일은 없는데 바꿀 정도는 아닌데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이 주식에서조차 길을 잃어버리니까 앞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린다는 이런 어떤 답답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라도 잘 되면 뭐 장사에 집중해서 돈 벌면 되겠지만 요즘 그렇게 안 되니까 나도 좀 성공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탁 막히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같은 거를 느끼면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진정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배팅을 치다가 또 손실도 한번 보고 복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막 이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도박으로 어떤 걸린 병은 도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쪽의 논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어떤 길을 잃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매매할 때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배팅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번 주에 거의 완전히 그걸 잃어버리면서 자신감을 상실하니까 내가 매매하는 것 자체가 어떤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남들 사갖고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자신감을 찾는데 노력을 했었고요. 마감이 됐군요. 일단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찾아본 게 해외 지수는 뭐 약보합권이었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지금 뭐 국내 증시 파악하기도 힘든데 해외 증시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일단 투자 원칙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을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출판사 예를 들면 2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수익이 한 30만 원, 40만 원 났으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40만 원 벌었으면 20%를 번 게 되는데요. 그때 절반을 팔아서 챙겨야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만 원 배팅을 쳤는데 20% 올라가지고 40만 원이 되면 여기다 더 먹어야지 하면서 200만 원을 거기다 더 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고스톱 칠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점수 났을 때 스톱하면 돈을 버는데 좀 더 먹으려고 고를 거의 다 많이 해가지고 바가지 고박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제 어머니가 예전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스톱 칠 때 뒤에서 보면 저를 안타까워서 등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스톱을 해야지 그걸 왜 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혈기왕성한 어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끌어오르는 뭐 이런 확 지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배팅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 나고 있는데 100만원치 사갖고 10만원 벌었으면 10%니까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그럼 이익 실현해야 될 타이밍인데 여기서 다시 100만원을 더 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려버리면 오히려 손실이 나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해서 배팅을 뭐 전번에는 제가 100만원치 사고 또 추가로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정했는데 그런 규칙들 자체도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하되 한 종목에 한 100만원 정도씩만 배팅 치는 걸로 100만원 배팅 쳐서 10% 벌면 10만원 나오니까 그죠? 10만원 먹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만원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적어도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 수익을
짧게 그러니까 작은 수익에 감소하면서 바로바로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배팅해서 10% 해서 100만원 먹기 위해서 1000만원 배팅하는 것보다는 그냥 100만원으로 아니죠, 1000만원으로 배팅해서 3% 먹으면 30만원 벌죠. 근데 이걸 한 200만원 배팅을 하면 한 15% 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배팅을 올인을 해가지고 1000만원치 배팅해서 5% 먹으면 5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0만원치 매수해서 10만원 10만원씩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먹는 것이 더 안전하고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벌고 있다는 거하고 한 방에 먹으려고 노리고 있다가 배팅하고 나면 그 한 방이 딱 먹혀주면 좋은데 그 수익 날 때까지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적은 돈으로 가볍게 배팅해서 수익 나면 바로 그냥 가볍게 수익 챙기고 빠져도 그 정도야 한 2, 3% 빠지면 3, 4만원 난리직하고 바로 탁 손절할 수 있는 이런 조금 가벼운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1번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노리지 말고 작은 수익에 바로바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100만원 지금 제가 거의 100만원씩 배팅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100만원씩 배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배팅을 하고 해서 좀 안정적인 하루에 뭐 2만원 3만원 벌어도 그게 어딥니까? 까먹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손실 보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현 상태가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잃어버린 내 돈을 찾기 위해서 그걸 계속 집중하면 무리하게 배팅을 치게 돼서 1번, 2번 했던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 상태가 본전이다 이런 개념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일단 진바이오텍을 운 좋게 잡았어요. 이건 진짜 운이었습니다. 아침에 제일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진바이오텍이 따라가고 있길래 제일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이제 진바이오텍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었어요. 잡았는데 운 좋게 이게 체인지가 돼가지고 진바이오텍이 제일바이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고 버티더니만 다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소발이 쥐잡듯이 그냥 운으로 진바이오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났고요. 100만원치 배팅 했다가 정말 추가로 더 안 하려다가 조금 했습니다. 40주만 6,830원에 6,830원에 여기쯤이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쭉 올라가서 이게 제일바이오가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강해 보였어. 그래서 여기다가 예전 같으면 100만원을 실죠. 100만원 실는데 실었다가 만약 빠지면 이게 내려와 버리면 손실 보는데 그렇게 안 하고 40주만 딱 한 60만원 정도치 추가했나요? 한 50만원 정도치, 한 40만원 정도치 추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추가하니까 가볍게 이제, 요건 정말 너무 좋아 보였어. 그래서 조금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는 바람에 수익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 진바이오텍이 올라가는 것이 동물 구충제로 올라가는 거라면은 제일바이오나, 알리코 제약, CTC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바이오하고 알리코 제약이 이게 좀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진바이오텍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진바이오텍이 아까 한번 출렁했었거든요.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출렁했죠. 이 출렁할 때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만약에 진바이오텍을 따라왔던 거라면 출렁해야 되는데 별로 출렁 안 하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거의 변화 없었죠. 그래서 이건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또 꼭 돼지열병만이 아니죠. 방역 관련주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퍼지지 않는다고 해서 방역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방역 관련주들이 지금 이글벳이 거의 바닥권이다 보니까 더 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조류독감 시전도 있고 이제까지 방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나올 때가 안 됐느냐,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백광소재도 거의 지금 더 빠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우진 BNG도 거의 뭐 바닥권에서 여기서 더 빠지긴 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그래서 거의 바닥권 느낌이 들고, 그래서 시간 외에 그동안 제가 체시스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꿔가지고 체시스도 조금 매수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 돼지 열병 관련해서 매매하면서 체시스는 최초로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종가, 그러니까 마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따라락 다 매수를 했어요. 100만원씩 정도씩 기준해서, 그러니까 100만원씩 따라 끊어가지고, 이건 꼭 진바이오텍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방역 관련주들 자체가 좋아 보였어.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약간은 있고, 그리고 오늘 진바이오텍 흐름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1700만 주 대량으로 터졌고, 이 종목이 유동주식 수가 600만 주인가 밖에 안 되죠.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한 3바퀴 정도 늦게 돌았는 것 같은데요. 회전이. 손바뀜이 다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이때 이런 현상으로 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SCI 평가 정보가 강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인데요. 이게 아마 다른 뉴스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암호화폐 가격을 계속 확인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별로 오르질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66만원으로 오히려 더 1070만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좌우지간 SCI 평가 정보를 상한가로 확 말아 올렸습니다. 이 타이밍 때를 잘 보시면 2시 45분쯤에 이제 강하게 확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거의 세트로 움직이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여기서 확 따라 올라가죠. 얘가 상한가 갔으니까 덩달아 따라가려고 확 따라 올라갔는데 이때 진바이오텍이 무너졌거든요. 이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제가 해석하기에 진바이오텍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막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안 가고 계속 여기서 27%에서 2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상한가 들어가 줘야 내일 월요일날 갭 상승할 때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좋았죠. 확 들어가니까 오전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확실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풀려버리니까 계속 풀리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상한가 따라잡기 한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SCI 평가 정보가 확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 종목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매수할 수가 없죠. 상한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룹인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도 상한가 들어가게 따라가자 하고 이제 따라 붙은 겁니다. 그래서 확 따라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올라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뒤로 빠지고 다시 진바이오텍이 상한가로 말아 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큰 테마의 흐름은 돼지열병 관련주 쪽인지 동물 구충제 쪽인지 모르겠지만 진바이오텍이 시장을 거의 한 축으로 견인했고요. 전고점까지 왔죠. 이거 날아가면 이제 얘는 전고점이 11,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매수하는 힘으로 봤을 때 강하게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덩달아서 그냥 돼지열병 관련주들, 방역주들이 진바이오텍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해서 그냥 여러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SCI 평가 정보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상한가를 왜 갔는지 솔직히 약간 의문입니다. 갔다면 암호화폐로 갔다면 우리 기술자도 가야 되는데 우리 기술자는 못 가고 얘 혼자 갔기 때문에 좀 수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5G 통신 장비 관련한 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로라가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아기상어 캐릭터 만드는 쪽. 삼성출판사는 지금 그 누군가가 계속 패대기 쳐서 눌렀는데 이 아래 꼬리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쪽 종목들 괜찮아 보이고요. 나노메딕스는 어제 호주성 뉴스가 나왔죠. 뭐 미국의 수철이 뭐 하는데 그래핀 관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한가 확 말아 올렸는데요. 이거 여기서 봤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았어.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이것도 또 비슷하죠. 그래핀 하면 국일제지니까 9일제지가 어제 그 덩달아서 막 따라오는 모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따라오는 모션이 나왔는데 밀려버렸죠. 밀려서 어제 이게 나노메딕스 상한가 갈 때 따라 올라갔다가 못 갔었고 오늘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노메딕스 의 어떤 개별 호재인데 그래핀이니까 뭐 그래핀 관련주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이건 연말이 다 돼가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뭐 그런 걸로 해서 더 이상 빠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괜찮은 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이 매각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11월 뭐 여튼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금호산업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다음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대기업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쪽 파트가 또 움직이고 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려고 오늘 방송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장이 그랬다는 얘기고 오늘은 그냥 제 근황을 알려드리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게 주 그 방송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길로 썼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653만 원이 됐고요. 이게 아마 지난 금요일보다 조금 줄었을 거예요. 조금 줄었지 싶은데 일단 뭐 그나마 그래도 실제로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온 겁니다.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테스트하면서 540까지 내려갔다 지금 다시 되돌아 올라온 겁니다.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급등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배팅에 최소 배팅을 해서 손실을 손실을 위험 관리를 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3만 원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 929만 원이 됩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초창기 때에 비하면 뭐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초창기 때 제가 처음 막 이거 방송할 때는 한 8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한 서너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800만 원 내려가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뭐 바로 올릴 수 있겠다 해서 그걸 계속 한 800만 원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15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한 950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느껴져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컸고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곡차곡 조급하지 않게 다시 원금부터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만원씩 벌어도 뭐 일주일만 하면 1000만원 되니까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방송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자분들이 하고 이 대화하는 이것도 조금 그랬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봐도 별 볼 일 없는 거 방송 조용하게 일주일 동안 안 들으니까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냥 재미삼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믿고 막 매매하는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실패하는 것도 많이 보여줬고 공포를 느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개미입니다. 제가 쉬면서 유튜브 다른 분들 방송하시는 거 조금씩 들어봤는데
대부분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뭐 거의 이쯤에서 잡아가지고 차트로 치자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또 이렇게 빠지니까 또 다시 잡았다가 또 올라가니까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확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손실 볼 때는 확 보고 수익 볼 때도 보고 오늘 수익이 났지만 내일은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개미의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캐치하셔가지고 그걸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차원으로 보신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뭔가가 남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리하지 않고 좀 서서히 치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변화해가는 제 모습을 또 지켜봐 주시도록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가 18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00명을 못 넘겨가지고 15명에서 시작해서 100명 갈 즈음에 한참 동안을 거기서 있으면서 100명만 넘겨봐야지 했었는데 그게 넘어가고 나서 지금 1000이 넘고 다시 850, 1850이라는 숫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게 힘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서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항상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요. 제 영상은 가능하면 뭐 예측을 해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쪽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왕 뭐 계좌까지 오픈하고 다 보여드리는 상황이니까 제 매매를 중심으로 앞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웃는 모습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